네, 안녕하세요.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선배님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주식광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9일이고요. 클로버 가져왔습니다. 우리 클로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서요. 어디요? 장중에 79,900원까지 8만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구간 어디 구간이었죠? 자, 항상 이 저항대가 됐었던 이 72,000원 구간을 오늘 장대 항봉으로 시원하게 뽑아주면서 뚫어 올리는 진정한 의미의 상승이 오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2주, 한 달 가까이 우리 클로봇이 조정이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게 버티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간에 21선이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때 우리 주주분들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티고들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 로봇 섹터 전체에 순풍이 불어와주면서 오늘 79,900원을 달성을 시켜줬다가 비록 빠지긴 했지만 77,900원에 종가 마감을 해줬다라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글로벌 주주분들께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주가는 더욱더 우상향 그리면서 올라가 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왜 글로봇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들에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준비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하셔서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하셔서 받아가셨으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이 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요, 댓글로 다른 주주분들께도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영상 초반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강조드립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도 클로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주주분들께서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물량을 털고 나가시는 거는 투자의 판단은 본인 선택이겠지만, 자, 우리 클로봇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다운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훨씬 더 열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셔야지만이 추천 장상으로 뜸으로써 다른 주주분들께도 시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이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 영상 제작자 입장으로선 사실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영상 본격적인 시청 전에요, 밑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되고, 뭐라고요? 댓글로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또 간절하니까요, 다른 주주분들에게도 영상이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클로봇 15%가량 상승해서 종가 마감해줬는데 과연 우리 클로봇만 그럴까요? 자,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왜냐? 62개 종목 중에서 55개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섹터 전체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일단 가장 큰 이유를 뽑자면, 주말 동안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해외 매체, 뭐라고? 아틀라스에 극찬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현대차 로봇이 진짜 좋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해외 매체들도 이 CES에서 아틀라스가 진짜 대단한 거였다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에 이 로봇주들이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줬다라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은 자세히 조금 더 이따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랑 또 뭐 한 가지 더 기사가 겹쳤죠. 바로 이거, 우리 삼성이랑 LG 로봇지능 각축전 M&A 가속화라는 이 기사가 저번 주에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이후로부터 이 본격적인 로봇주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요. 그랬을 때 이거 내용 자체가 이거거든요. 삼성전자랑 LG전자,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나란히 로봇 사업을 차세대 성장축,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62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로봇주들이 다 좋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솔직히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여기 나와 있는 삼성이랑 LG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우리 클로봇처럼 현대차랑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엮여 있다든지, 그래서 추후에 이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전을 할 때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면 어떤 로봇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로봇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요, 로봇주에 관심이 있으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중반에는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글로벌 주주분들께 자, 어떤가요?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논리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 가능성 있는 얘기니까 이것까지도 확인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거죠. 우리 아틀라스랑 자, 클로봇이랑 뭐 큰 상관은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 자동차 기업에서 벗어나서 피지컬 AI, 즉 로봇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서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리는 거니까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클로봇이 왜 올라가는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사에서 이런 내용도 나와요. 로봇과 인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의 글로벌 제조 생태계에 통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시용, 박물관 이런 데나 나오는 일회성 컨텐츠로 소비되는 그런 로봇 박람회 이런 로봇이 아니라 이제는요, 공장과 산업 현장에 실제로 로봇을 깔겠다라는 방향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우리 클로봇 중에서, 클로봇 중이 아니라 이 로봇주들 중에서 클로봇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주 보통 다 이 몸체, 그죠? 로봇의 뭐 부품,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그리고 뭐 로봇손, 자, 이런 부품들만 신경을 쓰실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사족 보행 로봇이든 뭐 자율주행 로봇이든 간에 현장에 결국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로봇을 굴리는 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아틀라스가 2028년까지요, 현대차가 그룹이요, 연간 3만 대를 목표로 자,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많은 로봇들이 현대차 공장에만 들어가나요? 그리고 로봇들이 현대차 로봇만 있나요? 아틀라스 로봇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많은 로봇들이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 이 공장, 완전 물류 자동화 공장에 로봇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를 통합 관제할 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에 로봇 솔루션 기업이고, 이 자율주행 솔루션이랑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을요, 실제로 크롬스라든지 이 카멜레온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 실제로 물류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로봇을 실제로 자, 통합 관제하는 이 머리, 자, 여기 들어가는 거, 이 소프트웨어를 높게 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 클로봇은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 관련해서 시스템 통합, 자, 로봇 SI 취득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아틀라스랑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니까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엮일 수 있는 종목으로 클로봇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클로봇은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뭐예요? 국내 공식 파트너사잖아요. 협력사.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얘네가 올라갈수록 우리 클로봇도 더욱더 올라가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주분들께, 선배님들께 클로봇 관련된 이 호재, 좋은 내용, 이 재료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빠르게 이 영상 업데이트 되니고, 그리고 라이브 영상도 찍어서 자, 말씀드리니까요. 어떻게요?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클로봇으로 들어와서 이제 시장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이 호재들에 대해서,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클로봇이 어디까지 가줄 수 있느냐, 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미 올랐으니까 이렇게 신규 매수 타점을 놓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 우리가 수급을 확인하면서 같이 볼 건데, 근데 요즘 댓글 보니까 이거 대차 잔고가 늘어나서 이거 공매도가 위험한 구간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선물을 가져온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 클로봇처럼 로봇주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클로봇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요, 이 적어도 대기업 인수합병 후보군 로봇주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로봇 테마에, 로봇 섹터에 62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실제로 대기업들이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 단기보다는 중기, 오래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실제로 이 아틀라스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클로봇이 이런 통합관제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매출, 영업이익으로 찍힐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오래 보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삼성전자가 M&A를 가속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결국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로봇주들이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좋고 실제로 이 삼성전자의 사업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찍히는,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자, 이것도 이미 기사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자, CES 2026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할 건데 어디에서 들여다볼 거냐라고 했을 때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보면 공조랑 메디컬 쪽은요, 이 주식시장에서 각광받기가,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주목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자, 실제로 인수를 할 수는 있어도 삼성전자의 이 매출로 찍히는, 그러니까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반대로 전장이랑 로봇은 어때요? 우리 클로봇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연히 현대차도 관심 있게 보실 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엔비디아랑 협업하면서 자, 자율주행 쪽도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은 뭐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수급 좋은 거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봐야 됩니다. 전장이랑 로봇 중에서 뭐가 좋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만 잘 잡아놓으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2의 원익홀딩스, 자, 이런 애들 가져가는 거 마냥 헛된 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템베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근거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안 드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의 모든 요소들, 뭐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그리고 재료 이런 것들 모두 다 판단해 봤을 때 갈 수 있다라는 여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자, 소액 정도로는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요.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 소위 말한 자,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주력이 결국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결국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진한 게 어떤가요?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이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랑 로봇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이번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군에서 로봇 사업도 채워주면서 그리고 이 전장 사업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기본적으로 로봇과 이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질을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받아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 이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다 라는 이 발언을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하면서 시장 상황에서 자율주행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이 있었죠. 자, 바로 레인보 로보틱스죠. 우리 레인보 로보틱스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무려 25배.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10배까지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10배거 정도만 기대해보자. 왜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나 여윳돈, 예를 들어서 300만 원으로 이거 10배거 간다. 자, 그러면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바다에 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클입니다. 자, 간단하죠? 간단하게 클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께 황금손 단일이 준비한 이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아직 안 보내주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신 다음에 바로 한 번씩 문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자체가 아직 저점에 있지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클로봇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봇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항상 여기서 막혔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72,000원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어제 윗꼬리를 다 메꿔주고, 자, 장 마감 때까지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결국 이제는 이 신고가의 영역인지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수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개인분들께서 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들 나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자,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개인분들의 물량을 받아서 자, 매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와주고 있고, 우리 기관계에서도 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이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포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를 한 번에 끌어올려줬습니다. 그죠? 오늘 프로그램 매수 금액이 죄송해요. 얼마까지 찍혔죠? 장 마감대까지 380억, 그리고 장 중반에 440억, 450억 정도까지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가면서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걱정거리였던 이 구간을 단번에 뚫어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기관들의 수급이,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기금이 왜 중요하죠? 이런 기관들 중에서요, 운용자금이 1등인 것도 있지만 연기금이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제 이 매수들이 순수하게 종목이 좋아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연기금이 중간에 있죠? 우리 클로봇이 조정받았을 때도 물량을 털지 않았다. 정말 12월 내내 이 클로봇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매수세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12월 달 초부터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자, 물량을 더 담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있죠? 우리 금융투자에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어떤 게 흠이냐? 공매도도 합니다. 공매도를 해요. 그리고 단타도 많이 하고요. 다만 우리 연기금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의 매수세가 공매도도 하지 않고 실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고객의 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자, 꾸준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와 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꿀팁입니다. 연기금만 추종하더라도 50%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융투자도 공매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외국인이요, 공매도의 메인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공매도의 한 60%에서 70%가량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금융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외국인들이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매수세가 급증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한 매수가 아니라
이 숏커버라고 하죠. 그리고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이 매수 행위 자체는 이 숏커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상환을 위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대차 잔고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클로봇이 자 공매도 거래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클로봇이 올라가는 구간들 자 12월 중순까지 12월 20일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1%를 넘어서면서 2% 그리고 1% 그리고 또 2% 자 이 구간이 어디예요? 내려가는 구간들이죠. 자 이 구간에서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가를 동시에 눌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끝났느냐?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죠. 또 마찬가지로 계속 1% 2%씩 최근에 21선을 지지받는 구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을 주었던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자 1월 15일까지요. 1월 15일이면 이때죠.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자 이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주면서 밀어냈지만 우리 어땠어요? 클로봇은 결과적으로 21선 지지받고 들어 올려줬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클로봇에 개입했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매 비중이 한 2% 정도면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컨트롤을 위해서 혹은 자 간 보다가 슬슬 누르다가 눌렀을 때 강하게 밀렸다라고 하면요. 그 구간에서부터 자 추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강력한 공매도 공격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버텨내면서 돌아 올라가 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매도 내용만 볼 게 아니라 대차 잔고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어때요? 우리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뒀다가 12월 말부터 해서 실제로 대차 잔고가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세력들이 개입이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클로봇이요. 그러면 공매도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자 물량을 계속 빌려가고 있는데 죄송해요. 저녁이라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물량을 계속 빌려가고 있는데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판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죠? 아틀라스에 대한 이런 호재도 나왔고요. 자 이런 재료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 대기업 인수합병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쇼스퀴즈죠. 쇼스퀴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영상,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뭐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현상. 이게 숏스퀴즈예요. 정확히는 이 숏커버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빌려갔던 물량을 공매도 줬던 물량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 커버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면 이게 겹치니까 이게 바로 숏스퀴즈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 숏커버라는 이 숏커버 자체가 주가 상승을 무조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의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건 바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 자, 10월 말부터 해서 언제요? 12월 중순까지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좋은데 야, 이거 하락하는 순간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네? 매집이 들어온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건 아닙니다. 이럴 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대차잔고예요. 자 실제로 이거 테크윙의 대차잔고 종목별 대차거래 현황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10월 말서부터 해서 대차잔고가 우하향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결국에는 그들이 빌려갔던 이 대차거래를 해서 종목을 빌려갔던 거를 자 어떻게요? 다시 매수를 하면서 즉 커버. 근데 이 매수는요. 어떤 매수였죠? 공매도를 치고 나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증가를 했던 거고 그 수급이 자 대차 숏커버가 되었다. 빌려서 갚았다. 빌렸던 걸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도 어떻게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숏커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도 있어요. 반대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 실제로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1월 초부터 해서 21선 지지받고 어떤 거요? 트럼프의 국방비 예산 증액 플러스 마세가 프로젝트 이런 기조가 잡히면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그죠? 근데 우리 하나오션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자 진짜 종목이 좋기 때문에 들어온 수급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요? 여기서 대차거래 내역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어떻죠? 자 그동안 빌렸던 물량들을 갚기 급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차 상환이 늘어나는 거예요. 앞전에 빌려갔던 물량을 더 올라가기 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요? 실제로 종목이 좋아서 들어오는 수급도 있고 동시에 이 숏커버
이것도 마찬가지로 쇼커버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쇼커보다? 좋은 쪽으로의 쇼커버다. 왜요? 그들의 이 공매도 청산을 막기 위해서 자 부랴부랴 주가가 올라갈 때라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자 이게 바로 쇼스퀴즈예요. 그동안에 빌려갔던 물량들을 자 올라갈 때 헐레벌떡 갚아야 되니까 자 이제라도 붙어서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수급과 동시에 이 쇼커버 현상도 터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쇼스퀴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올라가는 이 주가에 불붙어서 올라가는 주가에 기름을 더 얻는 거죠. 이게 쇼스퀴즈.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클로봇으로 돌아와서 이 외국인들의 실제로 수급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공매도를 안 하니까 연기금을 추종하는 게 우리한테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시 클로봇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클로봇 대차장고 어떠냐라고 확인해야겠죠. 자 어떻습니까? 클로봇이 그러면 아니 선생님 대차장고가 줄어야지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3개월 동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죠. 자 앞전에 우리 하나오션의 쇼스 퀴즈를 보여드렸습니다. 쇼스 퀴즈가 뭐였죠? 빌려갔던 주식을 대차해갔던 이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의 배팅을 자 포기하고요. 포지션을 정리하고 안 그래도 올라가는 주가에 자 기름을 부어서 계속해서 종목을 샀다라고요. 물론 우리는 클로봇은 아직까지 쇼스퀴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 대차 상환하는 내역들이 안 나왔잖아요. 빌려간 걸 갚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하기 전에 대차를 통해서 자 대차 거래 증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빌려간 것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클로봇이 이 앞 구간에서 있죠. 계속해서 눌러봤는데 안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주가는 버텨줬죠.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때리느냐? 아니죠. 자 충분히 몇 번 정도는 눌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 구간에서 아니면 추후에 더 높은 구간에서 공매도가 나온다 했을 때 자 공격이 들어온다 했을 때 주가가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요 그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쇼스퀴즈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 한화오션처럼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올라가는 구간들 여기서도 대차 거래 증가했죠. 그리고 내려가는 와중에서도 대차 거래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게 마냥 악재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 쇼커버 현상을 통해서 쇼스퀴즈까지 만들어버릴 수 있는 주가 핵 폭등의 연료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우리 클로봇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봤을 때 자 충분히 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올라가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 대차 거래가 쌓이고 있다, 대차 잔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전달해서 제일 빠르게 찍어드려서 영상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해주시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달아주셔야겠죠. 자 제가 오늘 앞뒤 부분에서 영상을 좀 길게 그리고 설명도 중간중간 말도 많이 더듬어서 저녁이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 시청해주신 분들께 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셔야지 자 꾸준한 시청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 클로봇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 있어서 이 세력들 공매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시작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지가 되지 않고 밀릴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현상들 바로바로 포착하는 대로 우리 선배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로봇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선배님들은 010-9630-2563 제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남겨드렸죠. 자 이쪽으로 뭐라고요? 클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 대응 이 매도 타점 같이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 타점 마찬가지로 역시 넣어드릴 거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클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관점 있죠? 아니 이 후속주요 인수합병 종목 자 인수합병 대상 후보군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제가 보내드리는 관점 같은 경우에 받고 나서 그냥 흘려버리셔도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중반에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같은 경우엔 꼭 한 번씩들 받아보셔서 진짜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한 번씩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